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희입니다. 다시 또 다이어트의 계절이군요. 자, 오늘은요, 일반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복부 비만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갓난아기 때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없겠죠? 볼록한 배를 자랑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볼록한 복부가 용납되는 시기는 그다지 길지 않아요. 보통 신진대사가 활발한 청년기에는 전체적인 과체중을 빼고는 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되면 내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납작한 배를 가지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툼한 복부의 지방살이 내 몸의 건강한 수명을 쥐고 흔드는 만성염증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죠. 그래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복부 비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혼자만의 의지로 힘드셨던 분들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단순히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대이면서 그리고 비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저근육형 비만의 상태, 여기에 습담증, 그러니까 독소의 축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겪고 계신 사례자와 함께 복부 비만 타파, 독소 타파, 습담증 타파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이 프로젝트의 어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자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자,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CS 한방병원 직원입니다. 아, 네. 방금 직원입니다 하셨는데 사실요, 일반적인 직원은 아니세요. 저희 CS 한방병원이 지금 개원한 지가 한 달 정도? 그런데 이 CS 한방병원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간호부장님이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좀 좋지 않으셨어요. 자, 어떤 증상들로 고생하셨죠? 저는 평소에 아침, 점심은 거의 먹지 않고 저녁에 주로 과식을 하는 좋지 못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와 과로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피부 발진 증상이 있었고 간지러운 증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피부과 진료를 받았었는데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발진이 처음 증상은 호전이 되었지만 호발 부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장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생기는 증상은 늘어나고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해독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모든 비만이 다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시죠? 이런 상태에서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안이함만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힘든 케이스로 다이어트의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즉 전문가와 함께하는 비만 관리란 것이 어떻게 특별한지, 과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건지 다양한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자신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저희가 또 한 게 있죠. 체성분 검사 결과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어떤 상태, 스트레스 지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검사, 또 독소에 대한 설문지도 하셨고요. 이후 이 다이어트 대장정을 거친 뒤에 검사 결과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결심하셨나요? 네. 잘하실 수 있죠?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체중 증가가 좀 있었죠? 네. 한 12kg 정도 체중 증가가 있어요. 네, 그 전에 보면은 53kg, 54kg라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골격근량이 너무 적어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 저근육형 비만이라고 하는데 치료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체중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이 33.4%, 정상 체지방률이 25에서 28%까지. 그런데 30%를 넘으면 비만이라고 진단하잖아요. 더구나 걱정되는 게
갱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폐경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뱃살이잖아요. 또 증상이 좀 있으시죠? 만성염증에 대한 증상이 어떤 게 있으시죠? 체중 증가는 기본이고 수면 부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보통 하루에 많이 자야 4시간, 5시간이고 또 제가 생리전 증후군처럼 그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만성 두통 때문에 웬만한 편두통약은 우리나라에 나온 건 다 먹어봤는데 해결이 안 됐었고 고생을 네.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게 보자면 독소 자가진단 설문지를 해 오셨는데 자, 우리가 보통 독소에 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가 통증하고 피부 증상이에요.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통증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편두통부터 시작해서 근육통, 관절통 다 있거든요. 또 하나는 수면 문제는 사실은 이런 독소 때문에 잠이 더 안 오는 것도 있고 수면 상태가 안 좋으면 염증 물질의 축적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결과로 피부는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이 검사는요, 몸의 기능적인 면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맥파 검사와 뇌파 검사가 같이 나오는데 심장 건강에 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가 바로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 몸의 장기가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단계도 주의 상태.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뇌파 검사까지도 보면 브레인 스트레스라고 나오죠. 네.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 풀한 상태로 나와서 이런 게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이 계속 긴장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 상태라든가 또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수면이 어그러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을 못 자잖아요. 네. 살이 더 많이 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몸 관리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디톡스가 들어갈 거고 식이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 운동치료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 그러니까 본 해독기가 들어갈 거고 그 본 해독을 위한 준비가 앞에 이틀, 뒤에 3일 정도가 되는데요. 준비기 이틀 동안은 음식의 양을 서서히 줄이면서 몸에 있는 위장관이 디톡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동안 이제 복용하시는 게 뭐냐면 통위장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위장관 쪽에 도와주는 효소가 있을 거고 또 유산균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디톡스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유익한 반응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해독차를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약재와 효소로 구성된 차. 자, 이 세 가지 솔루션들이 준비기에 들어갈 거고요. 모든 약재는 끊을 거예요. 한약도 이때는 복용을 안 할 거고요. 3일차 때부터 절식기가 10일 동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모든 외부 음식은 차단을 할 거예요. 저도 벌써 3번 디톡스를 했거든요. 그동안 뭐 기본 진료 다 했고 운동도 다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완전히 굶는다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음식을 차단한다는 뜻이고요. 제가 실제는 굶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만큼은 보충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솔루션에는 해독을 도와주는 여러 약재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미네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요거 먹는 복용법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주식량이고 아까 설명드린 해독차와 유산균까지 다 복용하시고 수분량을 충분히 잘 섭취할 거예요. 자, 이게 그냥 굶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절식은 그 자체로 의학적인 어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또는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절식의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여놓으면서 그 절식이 가지는 어떤 치료적인 면의 효과는 최대한으로 올린 게 저희가 하는 해독 프로그램이거든요.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 하루 이틀 정도는 가벼운 두통, 그다음 뭐 메스꺼움 이 정도는 있다가 곧 사라질 거고요. 약간 나른함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누워 계시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먹는 양을 줄였다고 누워 계시거나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기본 생활 그대로 다 하시고 그리고 염증 물질을 빨리 배출시키고 우린 다이어트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 꼭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너무 무리한 운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